이 마취약이 혈관이나 요 신경강이라 그러는 신경이 있는 공간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약이 들어가면은 심폐정지가 와요. 너무 무섭다. 엄청 위험한 거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이경민 씨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예요. 손병호 씨는 직업이 뭐예요? 워킹 데디? 아하,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좀 변호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부업을 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본업보다도 부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부업인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많이 앉아있죠. 네, 평소에 서류 작업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이 앉아있기도 하고 워킹 데드기도 하니까 무거운 물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무거운 물건 지우리 이러면서 막 요즘 너무 무거워. 네. 안아주고 하려면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허리가 끊어진다? 뭐가 떠올라요? 허리가 끊어진다? 뭐 떠올라? 허리가 끊어지면 보통 이제 그 현대에 이제 일하는 사람 디스크? 네,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또 이제 오랫동안 모니터 작업하면 점점 거북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고개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럼 목 디스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디스크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척추뼈를 보면은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물렁뼈인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허리를 쭉 펴고 앉아있으면 그나마 덜한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쭉 힘이 빠지면서 수그러지잖아요. 허리가 S자여야 되는데 C자형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추랑 척추 사이에 압력이 올라가요. 위아래로 눌린단 말이에요. 가운데 디스크가 눌리죠. 디스크는 근데 물렁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옆으로 늘어나. 그러면은 척추 가운데로 지나가는 신경을 얘네가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뼈가 늘어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해지면 얘가 팍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치료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렁뼈를 바꾸면 되겠네. 근데 뼈를 바꾸긴 힘드니까 보통 튀어나온 걸 자르고 이런 수술을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수술 받는 거 좋아해요? 아니지, 실제 몸에 칼 대는 거 무섭지. 만약에 손 변호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 너 수술 받을래? 주사 맞을래? 뭐 선택할 거예요? 둘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치료 방법이죠. 둘 다 나을 수 있는 거면 일단 주사부터 한 대 맞아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신경차단술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척추 주변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팔 좀 줘봐요. 이게 이제 그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에요. 신경이 되게 두껍네. 그래서 이제 등 쪽에서 제가 주사를 쫙 찔러요. 눌리고 있는 그 염증이 있는 신경 주변까지 주사바늘을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약물을 쫙 뿌려요.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스테로이드랑 그리고 마취시키는 마취약을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는 신경을 마취를 시켰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원래 디스크 때문에 막 다리도 무지하게 아프고 땡기고 죽겠었는데 주사 한 방 맞고 나니까 바로 효과가 직방이에요. 마취시켰으니까. 그 이게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가요. 오,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막. 효과도 오래 가는 3개월이면. 근데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약으로 이렇게 조절한 거기 때문에 약발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시 신경 좀 내놔봐봐요. 신경이 있으면은 요 신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경 주변에 막이 있어요. 이렇게 막이 싸고 있는데 요 막 바깥에다가 주사 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사 바늘이 과도하게 들어가. 막을 뚫었어요. 요 안쪽에다 약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이 이제 치워도 돼요. 이 마취약이 혈관이나 요 신경강이라 그러는 신경이 있는 공간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약이 들어가면은 심폐정지가 와요. 너무 무섭다. 엄청 위험한 거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 주사 바늘을 찌를 때 그 영상 기기를 사용해서 주사 바늘이 어디 있고 이제 뭐 신경이 어디 있고 이걸 확인하면서 하는데 대부분은 안전해요. 근데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건의 시술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건수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00% 안전한 뭐 의료행위란 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요즘 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목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허리 주사를 맞았다. 맞고 나서 아프긴 했었는데 괜찮았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주사 시술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뭔가 뭐 몸도 이상하고 몸에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식은땀도 나오고 막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덜컥 멈춰요. 그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심장이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심장이 일단 몇 분 동안 적어도 몇 분은 멈춰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뇌가 손상을 입었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해가지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시술을 받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훌륭한 시술이고 효과도 좋고 하니까 뭐 좋은 시술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제 의료소송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라.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건 아니니까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스토리의 사건은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다 이기기도 했고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기암 환자였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아니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그냥 뭐 허리만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고 주사 맞으러 갔다 온다고 늘상 가던 병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부모님이 뭐 지금 식물인간이다. 이러면 되게 어쩔 줄 몰라고 당혹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신경 차단술 자체는 다시 신경 좀 내놔봐봐요. 신경 차단술 자체는 신경 밖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원래 이제 심장에 지병이 있던 게 동시에 터졌을 수도 있겠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아는 누구랑 스토리가 비슷한데 하면은 요거는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 때 뭐 챙겨올까요? 오실 때는 일단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일단 그 사고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사망을 하셨거나 이제 뭐 의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분의 직계 가족이 이제 병원에다가 진료기록부를 요청을 해가지고 보통은 그런 경우엔 준비해야 진료기록부가 2개예요. 만약에 대학병원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대학병원에서 그대로 이후에 조치까지 됐을 때가 대학병원만 떼오시면 되고 개인 병원이나 뭐 2차 병원급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음 사고 난 병원이랑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거랑 두 개 다 진료기록부 전부를 떼가지고 오시면은 상담을 해드리죠. 네, 해서 오늘은 이제 요즘 많이 흔히들 이렇게 받으시고 근데 한번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는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일상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뭐 의료행위들인데 엄청나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